마지막 거 한번 연습할게. 마지막 거? 좋아요? 왜 안 해요? 그 자리가 부족하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적응 안 돼 지금. 이거 좋아요 좋아요 안 된다. 좋아요 좋아요. 한 번만 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을 책 3개로 빠지게 만든 동화책 3권을 소개해줄 수봉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책 소개는 놀자샘 강수진 선생님께서 만복인의 떡집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실 건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인의 떡집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복인의 떡집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그리고 보통 동화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직 안 읽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오늘 이 만복인의 떡집을 가져온 이유는요. 와, 읽어보고 나서 이게 동화책의 세계가 심오하구나, 즐겁구나, 그리고 한번 빠져보고 싶다, 이런 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화책을 좀 읽게 됐거든요. 그런데 10년이 벌써 흘렀죠. 네, 나온 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교직 생활을 10년 쭉 지나가면서 네. 이 책의 활동 전천사를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봉 선생님도 이거 활동지 맞나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고 계시거든요. 김리리. 자, 활동지를 배포하시고 되게 좋은 활동들도 많은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저도 하고 싶은 활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 그리고 내 마음 교감하는데 정말 효과적인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내용보다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활동지 한번 가져가 봤어요. 네네네. 이 책은 선생님들이 많이 아시니까 네, 활동 위주로 한번 그래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네.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 만복인의 떡집이 굉장히 제 마음에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왜? 일단 이름이 저처럼 촌스러워요. 제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기보단 조금 제가 더. 근데 나는 수진이가 너무 많아. 그래도 어디 뭐 고봉이에 비하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그래도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책을 혹시라도 아직 소개받지 못하신 분들께 이 만복이가 이름만큼 많은 복을 타고난 아이예요. 얼굴도 잘생겼지, 집안도 유복하지, 그리고 머리도 좋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결점이 있죠. 말했다면 폭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이 아이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자기의 컴플렉스 때문에 속상한 일을 겪고 아이들이 욕쟁이, 그다음에 성질 더럽다고 손가락질 해가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떡집이 탁 나타나요. 정말 맛있는 떡이 이렇게 딱 진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지 하고 들여다보니 그 떡 가격이 착한 일 1개, 친구들의 웃음 10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달콤한 말이 술술 나오게 하는 꿀떡. 그리고 어떤 거는 입이 척 들러붙어서 말을 못하게 하는 찹쌀떡.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튼 배고파요, 얘는. 그래서 하나 먹고 나서 그 이후에 생기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로부터 이 만복이가 겪는 자신의 관계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이 상승하고 떡이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만복의 인생을 그려주는 동화가 되겠는데, 친구들에게 너희들이라면 어떤 떡을 먹고 싶니?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제가 먹고 싶은 떡을 놀자샘의 떡집이라고 만들었어요. 제가 먹고 싶은 떡을 아무거나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붙였어요. 이게 바로 말이 술술 나올 수 있도록 술떡을 먹고 가시라고 방송 출연하실 거면은 아이들이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출연할 때 그냥 공짜로 먹으라고. 얘들아 이건 소떡소떡이야. 애들한테도 인기 많은 떡인데요. 오랜 동안 운전하다가 휴게소 오면 마음 편하잖아요. 그럼 어떤 이런 편한 느낌을 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한 말이, 선생님 그러면 우리들에게 책 4번 읽어주면 이 소떡소떡을 읽어줬어요. 책 4번? 왜그요? 선생님 읽어주시면 마음이 편해요 라고. 이쁜 애들. 몇 학년 학생들입니까? 5학년. 네. 와, 아이들이 진짜 여러분은 굉장히 정말 이쁘다.
이런 식으로 나의 감정과 아이들과 교감 상태를 한번 풍부하게 누려볼 수 있는 활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애들도 스스로 자기의 떡을 이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무슨 떡을 먹고 싶니? 물어봤더니 우리 애은이는 짜잔! 와. 무엇이든 경단을 먹고 싶대요. 이야. 경단의 잘 그렸어, 이쪽에는 그림도. 네, 이쪽에는 이 떡의 이름과 효능, 그리고 이쪽에는 가격인데요. 자, 네. 이 무엇이든 경단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드립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떡인 네.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을 먹으려면 이거 숫자도 못 세겠어요. 너무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애가 제발 너무 비싸. 선생님 이 떡 못 먹겠다. 넌 좀 깎아줄 수 없니? 선생님한테는 공을 2개만 지워드릴게요. 그래도 비싼데 그래도. 주의사항 네. 30세 이상만 된대요. 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어린이가 먹으면 인신 건강에 좋지 않대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버리고 우리 떡에 매달릴 수 있다고 어린이들한테 노력을 노력을 해야 한다는 된대요. 거죠. 이 친구 너무 대단하잖아요. 정말. 네. 수민이의 떡집으로 가봅시다. 이 알록달록한 우리 떡집 안에 좀 가슴 아픈 얘기가 있어요. 짠. 자, 이거는 주사떡인데요. 주사떡. 네, 떡의 효능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떡을 먹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게 된다. 또한 주사떡을 먹게 된 아이, 어른과 함께 누군가 3시간 이상 있으면 함께 있는 누군가도 떡의 효능이 생기게 된다. 네. 와. 아이들 요즘 약간 뭉클했어요. 이거 무슨 사연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수도권은 아이들 3분의 1 등교 시기가 이번 주까지거든요. 네. 월요일 반, 화요일 반, 수요일 반 이렇게 따로 보다 보니 한 반이 모여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은 한 번도요? 네. 와. 드디어 다음 주부터 한 반 다 모여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야. 와. 예쁘죠? 네. 네. 이런 도안이를 반으로 접은 다음에 대문 접기를 하고 이걸 인쇄해서요 그냥 붙이면 되거든요. 이게 붙여서 색칠도 아이들에게 그 자유롭게 맡기는데요.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왔지만 이렇게 빈칸으로 남겨서 여기 앞에도 떡이나 피자나 다른 다양한 먹거리로 활용하실 수 꾸며볼 수 있어요. 있게 또 만들어놨네요. 그렇죠. 그래서 활용 범위는 여러 가지로 있고요. 여기 가격표를 자기가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평가단이 있어요. 이게 적절함과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떡이라면 이 정도의 가격이면 좋겠다 해서 다른 가치를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활동까지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가치 판단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학급 생활 모두 다 하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마음을 진짜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활동인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학생들과 함께 이 책을 읽고 떡가게로 떡 체험학습을 갔어요. 진짜 떡 가게로요? 네, 진짜로요. 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바람떡 뭐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 떡가게 사장님은 모르셨던 거죠.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왔는지.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녀가 그때 3학년이었고 이 책을 읽었던 거예요. 교과서에. 본인의 집에서도 읽었는데 그거는 본인이 떡가게를 하면서도 자녀와 이걸 만들어 볼 생각은 못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 와서 이 책을 읽고 떡 체험 학습을 하고 그러고 나서 김리리 작가를 만났죠. 추첨을 네네, 학교로.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활동도 가능하고요. 요즘같이 코로나19로 많은 인원이 모이기 어려운 경우는 명절을 전후해서 또는 뭐 이런 계기가 있을 때 이렇게 적당한 그런 떡을 만들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거는 학교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송편 같은 것들을 빚거나 뭐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이 책과 함께 연계할 수도 있어요. 네, 플러스 알파로 자 장군이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만복이가 드디어 떡집을 들리지 않고 지나칠 때 떡집 간판 이름이 딸깍딸깍 바뀝니다. 장군이네 떡집으로. 그래서 이 10년 동안 독자들이 요청이 쇄도했대요. 장군이네 떡집 좀 써주세요. 그런데 작가가 이 약간 무거운 마음이 있었대요. 혹시 자기 복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복이 장군이네 떡집이 딱 나왔는데요. 이 두 권의 비밀을 밝혀줄 열쇠까지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만복이네 떡집 맛있게 소개했습니다. 봉봉쌤이 추천하는 두 번째 책은 꿈꾸는 코끼리 빗자이입니다. 네,
이 책을 제가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진실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뽑아와 봤어요. 이 책이 처음 체그 세계로 빠지게 한 책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동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아주 중요한 책이었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가슴이 무거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진실이라는 키워드를 처음 꺼낸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휴머니멀이라는 이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이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코끼리와 그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나면 동물원이나 코끼리 서커스 쇼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기가 힘들 거라는 말이 여기 휴머니멀이라는 책에 나오거든요. 진실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안 보면 사실은 편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키워드를 진실이라고 해봤습니다. 공공쌤 혹시 코끼리 트레킹 해보셨어요? 코끼리 트레킹은 안 해보고요. 제가 서커스는 봤어요. 서커스를 봤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고봉쌤은 타보셨나요? 저는 사실 한번 타봤어요. 근데 이거 다시는 할 게 아니라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이들도 좀 되게 불편했는데 그때 기억이 계속 떠올랐어요 사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휴머니멀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와 봤어요. 이 휴머니멀이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휴먼, 인간하고 애니멀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하면은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과 같이 나눠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지금 점점 파괴되면서 인간과 그런 동물들의 접촉, 불가피한 접촉들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병,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의 그런 이야기라고 하고요. 또 아마존에서 인공위성으로 봤을 때 막 거기서 엄청난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장면들, 개발을 위해서 불태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개발을 해나가야 될까 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들었어요. 공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느꼈던 책이에요. 세 번째 단어가 정말 좀 무거운 단어인데, 정말 불편한 진실인데, 이제 파잔이라는 의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책에도 이제 첫 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 코끼리랑 아기 코끼리를 떨어져 놓는 거예요. 떨어져 놓고 그 아기 코끼리를 우리 안에 가둬놓고,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불훅이라는 그런 쇠꼬챙이 같은 걸로 이제 계속 찌르고 때리는 거예요. 그거를 7일, 10일간 한대요. 물도 한 모금 안 주고. 결국에는 그런 야생성과 이런 자아를 말살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거를 겪은 코끼리는 이제 트레킹을 해도 그냥 순순히 따르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까지 그런 부분을 좀 하면서 이 책 첫 부분에 그게 나오는데, 지능이 오히려 돌고래랑 고릴라, 침팬지보다 높대요. 얘네들을 5개월부터 이제는 떨어져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4살 때 떨어져 놓는 걸 나오거든요. 근데 이 휴머니멀이라는 책을 봤더니 이제는 5개월. 어리면 어릴수록 그 속력이 쉬우니까. 이게 들었는데요. 코끼리들이 인간들하고 교감이 된 사람들만 태워준대요. 원래는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게 교감의 횟수가 적기 때문에 훈련이 더 쉽대요. 쉽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눈물이 났던 사실은 책이거든요. 읽으면서. 네 번째 키워드는 생명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가 네 번째 키워드예요. 생명의 무게에 관해서. 인간하고 동물하고 똑같은 생명인데 그 무게를 우리가 인간이 함부로 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인간의 유의를 위해서 이 동물들을 약간 학대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트레저 헌터라는 단어가 이 책을, 휴머니멀이라는 책을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로지 동물 박제를 위해서 이제 그 사냥을 하는 거예요, 동물들을. 그런 걸 봤을 때 아이들하고도 우리가
같이 이런 생명의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사실 이 책이 선생님들이 쉽게 손이 가는 책은 아니거든요. 공보쌤은 생명의 무게를 아이들하고 네. 다룰 때 어떻게 접근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제 생각을 주입을 하는 것도 옳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학 작품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큐멘터리도 좋지만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답이 정해져 있죠.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저는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일방적으로 던지고 끌어내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어떤 자기들끼리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어요. 수집을 하고 싶어요. 네. 저도 같은 하나의 그냥 그 구성원으로서. 네. 저도 아직 수업은 못 해봤어요. 사실 좀 두려워서. 네. 내년 복직하시면 당장 하실 거예요. 네, 내년에는 제가 꼭 한번 이 네. 책으로 같이 아이들과 네. 수업을 나눠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꼭 학생만이 아니라 동화지만 어른과 그러니까 또 교사나 부모 또 누구나 또 뭐 좋은 시민으로서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이제 키워드는 중요한 가치인데요. 이 책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게 과연 정말 중요한 가치인가? 단순히 인간의 그런 행복만을 위한 게 정말 중요한 가치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동화책이어서 제가 요거를 갖았는데요. 제가 한 부분만 잠깐 읽어드리려고. 이 뒷자이가 엄마랑 이제 헤어져가지고 이제 코끼리 서커스도 막 하고 그래. 엄마는 이제 늙었다고 다른 데 또 팔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서커스를 하면서 이 뒷자이가 발을 다쳐요. 그런데 이제 코끼리 트레킹을 어떻게든 시키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 코끼리를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다리가 쩔뚝거리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다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이 코끼리를 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떨어져요. 이 아이가 떨어지는데 다시 한번 타요. 뒷자이 괜찮아. 아이가 조그만 손으로 나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이의 말과 손이 참 따뜻하고 보드라웠다. 그 따뜻함과 보드라움에 눈물이 흐를 것 같았다. 마치 엄마가 안아주는 듯한, 엄마가 부르는 듯한 그 손길과 말투가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송바라는 그 자기 주인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의 그런 순수함, 그 마음이 이제 이 뒷자이한테도 전해지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왔었거든요. 지금까지 동물권과 동물 복지에 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꿈꾸는 코끼리 뒷자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 책인데요. 저는 지금 멀리 미국에 계신 작가님 책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들고 온 책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인데요. 딱 봐도 이제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콩가면 선생님이에요. 한 3, 4, 5학년 정도의 읽기에 적합합니다. 이 책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의외로 축구치 하람입니다. 여기 하람이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 책에. 네. 근데 왜 이거냐면 사실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림책과 붉은책 읽기물에 경계에 서 있는 책 제목이 바로 축구치 하람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축구를 어릴 때 좋아하죠. 많이 하고 사실 잘 못하는데도 꿈이 축구 선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묻죠. 너 축구 잘하니? 그랬더니 아니요. 좋아한다. 네, 그런 경우들 많은데 그런 학생들이 읽기 굉장히 좋아요. 축구치 하람이. 그런데 축구를 굉장히 못하는 이름 딱 봐요. 음치 같이 축구치예요. 축구를 정말 못하는 아이인데 이 책이 바로 윤여림 작가가 동화 작가로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책이에요. 그 전에 편집자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네, 그렇습니다. 편집자. 네, 편집자 출신. 그리고 윤여림 작가는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네, 안녕달 작가가 그림을 그렸던 그 작품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책 글작가죠. 사실 이 책이 윤여림 작가의 첫 본격적인 동화작. 그럼 이게 지금 첫 번째 동화책. 사실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 전에 이 징검다리가 되는 책이 바로 축구치 하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이 축구치 하람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캐릭터들이에요. 아. 네. 그리고
이 한 권에 그 캐릭터를 다 담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부만 추려서 냈던 거고 남은 캐릭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거의 후속편인 킹가면 선생님이 또 웃었다를 내게 된 겁니다. 작가님도 큰 그림이 있으셨어요. 아 그렇죠. 계획이 되시구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웃지 않는 선생님. 지금 다선 교사잖아요. 네. 사실 교사가 처음에 학교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그때 녹차를 하루에 뭐 한 10잔 이상 마셨던 것 같아요. 목이 아파서. 저는 커피를 5잔씩. 네. 근데 여기 선생님은 일단 낯선 환경에 아이들은 많고 그래서 웃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웃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어느 날일까요? 바로 방학 날입니다. 네. 방학 날. 네, 마지막. 여기까지가 이 책의 이야기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보통 아이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이들이요. 굉장히 뭐 잘 살거나 재주가 많거나 이런 아이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런데 캐릭터가 다 살아있어요. 네, 생생하죠. 네, 그래서 저는 윤여림 작가의 필력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수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다 우리 주변에서 살아있을 것 같은 생생한 이야기예요. 여기 나오는 아이들 이야기를 하나 잘라가지고 저걸 따로 동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숙제병에 걸린 아이예요. 네. 숙제만 하면 그 특정 부위가 굉장히 간질간질해져요. 어디였을까? 특정 부위로 굉장히 이제 특정 부위는 바로 우리가 배설을 하는 그곳입니다. 네. 학문. 네. 네, 이런 데는 간질간질해져서 도저히 숙제를 할 수 없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쿵가면 선생님과 만나서 숙제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숙제를 해요. 아, 선생님의 진심과 노력이 정말 잘 통했구나. 그리고 이 콩가면 선생님은 굉장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요. 숙제병이 있는 이 주인공을 이 숙제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리하게와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이를 막 뭐 잡는다든가 이런 걸 안 하고 끝까지 남기지 네, 않죠. 네, 그러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숙제병 기억나고요. 이 책이 글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림이 훌륭해서 또 재미가 있거든요. 김유대 작가. 네, 이 김유대 작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사실 한 번도 못 봤어요. 책으로만 만났거든요. 근데 믿고 보는 그림 작가세요. 근데 이 작가의 그림을 만나면 굉장히 약간 위트도 있으면서도 뭔가 특징을 잘 잡아놔요. 캐릭터의 특징을. 예를 들어 콧구멍이 큰 그런 그림을 그린다면 콧구멍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는 이게 너무 동화에 잘 맞아요. 아, 그런 네. 스타일이. 네, 그래서 이 작품이 글도 훌륭했지만 이 김유대 작가를 만났기 때문에 작품이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에 이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거든요.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김유대 작가님께 꼭 한번 저를 만나주셨으면 제가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겠다라는 사심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같이 만나요. 그래서 이 작품은 학교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요. 학생들과 함께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고 학생들도 키득키득거리면서 이 얘기는 나랑 비슷해라는 그런 소감을 얘기하는 작품이에요.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될 수 있는 작품.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어요. 네. 재미가 있으면서 또 이 작품은 이렇게 짧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되지만 캐릭터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등장하는 이야기 읽고 다음 시간에 또 읽어도 좋아서 한 학기 한 번 읽기에 굉장히 적합한 책이거든요. 제가 윤여림 작가님이 동화를 내거나 이러면 선물을 합니다. 뭘 선물하냐? 활동지를, 독서 활동을 위한 활동지를 제가 무료로 제가 갖다 바칩니다. 이렇게 우리도 노력하자. 갖다 바치는데 작가님이 다행히 되게 좋게 즐겁게 너무 재밌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윤여림 작가의 또 다른 작품들도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하며 쿵가면 선생님이 웃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봉봉 선생님들과 같이 책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드는 동화책 3권을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온작품 읽기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아이들과 같이 교실에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의 세계로 빠지게 만든 오늘은 선생님들을 책의 세계로 빠지게 왜 책 세계
세 개. 그냥 책 3개로 책 3개. 오케이, 알겠어. 다시. 네. 이 사투리. 아니 내가 아까 조금 참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번에 못 참고 터졌어요. 책 3개로 다시.